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죠.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청주,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성남 지사장들의 어떤 팟캐스트를 저번 주에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소액 투자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토크쇼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예고까지 제가 해드리면요, 다음 주는 경매 투자 3천만원의 프로젝트,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팟캐스트를 아마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3천만원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 그 지사장들에게 각각의 종목으로 미션을 드려서 그 미션에 맞게끔 이제 대략적으로 훑어봐서 맞는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3천만원으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걸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소액투자 도대체 어떻게 얼마를 말하는 거지를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성남지사장부터 신년 인사죠. 원래 저번 주에 좀 빠졌죠. 네. 예, 그 왜 빠졌는지 한번 보고도 한번 하시고 금년의 계획 같은 거, 네,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지사장 오영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래 저번 주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지방에 내려가느라고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네. 집안에 뭔 행사가 있었어요? 집안 모임이죠. 집안에 모임도 하고 그러나 봐. 제가 이제 시골이라서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외지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신년에 한 번씩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면 가족들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가족과 사촌까지. 사촌도 만난다고? 네. 그 10년에 한 번 모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와. 보통 사촌 안 만나잖아. 만나는데? 거의 안 신년에? 만나. 신년에는 안 만나. 신년 설날 때 돼야 만나지. 설날, 그러니까 시골은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래도 10년이죠. 그럼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계신 거예요? 1월이면? 1월에. 가족들이 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샌드위치 데이가 있어서 기간이 길어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대부분 1월에 만나는데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좋은 때, 특히나 이제 1월이 애들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게 팟캐스트보다 더 소중했다. 그럴 수 있죠. 다음 만남이 2025년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뭐 금년에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죠? 지금은 아직은 잡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IT 업체에 있던 거 중 한 업체를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계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문 닫을 날짜 계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사무실 좀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사무실요? 우리 이제 성남지사로 사용할 사무실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좀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역에 국한돼서 찾아보는 거, 여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역시나 힘들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그러지만 실수요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와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매로 찾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실수요로 이제 안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무실을 그냥 임대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또 거기서도 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대부분의 서울이나 수도권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예 매매를 해서 거기에 그 금융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힐 수도 있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다고 실수요로 사는 거는 물론 이제 급한 상가 중에 막 흔들어가지고 금매로 후려치면은 가능한 건 좋아요. 근데 안 그러고는 이제 그런 후려칠 능력이 없다면은 임대가 맞는데 후려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이건 몇 년 있으면 또 해서 자기 사업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팔았을 때나 그 뒤에 이제 월세 수요가 짱짱하게 나오면 지금 돈을 후려쳐서 사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월세 주는 것보다 자기 이자도 주고 자기 건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를 해도 남의 건물에다 해놓으면은 또 나올 때 또 그게 손해거든. 그렇죠. 미니멈 몇천 원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팔았을 때도 좋아야 되겠죠. 그때 안 그러면 세례라도 나오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오시기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분당 쪽이나 뭐 용신 쪽에서 볼 때 그 정자역이나 미금역, 오리역 이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정자역 쪽인데 이쪽이 사람이 많아요? 임대료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사옥처럼 지하철에서 한 300m? 그러니까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간 거 버스 한 정거장 차이? 거기만 해도 좀 낫고 아니면 한 정거장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 아니고 바로 앞이잖아요. 그런데 골목으로 우회전해서 한 20m 들어오는. 그러면 또 뒤쪽은 또 그 저렴해요. 그런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뭐 금년 중에는 이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사이에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가동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뭐 10,000원의 행복과 PT 그다음에 최고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지가 근데 돼야 돼. 공지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그런 게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카페에 공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한두 명만 있어도 만나서 가르치면 그것도 재밌어. 그래서 이제 블로그 쪽을 이번에 그 오픈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띄워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 오랫동안 방송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인터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원주지사. 예, 안녕하십니까. 원주지사장 신토입니다. 저는 뭐 저번 주에 방송하고 일주일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저는 강원도 원주인데 불구하고 제천 충북이죠. 쪽에서 PT 교육생이 한 분 더 가입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성남지사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무실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초반 강의 그리고 뭐 최고위 PT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주. 네. 안녕하세요. 청주지사장 김일호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 두 분 지사장님하고 똑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 그 홍보 쪽에 좀 무게를 둬서 제 카페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 카페 닉네임이 리스판스 1호라고 있는데 좀 보면은 좀 쪽지도 좀 날려주시고 제가 글도 올리면 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관심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도 힘이 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힘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블로그도 아주 좀 알차게 좀 만들고 있고 하니까 많이 들려주셔서 이웃 추가도 좀 하시고 네, 도와주세요. 이웃 추가 좋습니다. 근데 리스판스라는 거를 언제부터 닉네임을 쓴 거예요? 리스판스가 원래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원리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깨달아서 이제 메아리 뭐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또 리스판스라고. 그게 제가 이제 저 이공대 출신이라 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그런 그 공학 용어인데 거기서 공학 용어예요, 그게? 주파수 응답. 모든 사물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면은 다 리스판스가 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건들면 그러니까 그 우리 왜 잠수함에 소나 같은 건가? 음파 쏴서 거기서 띵겨와가지고 윙 하면 그 소리 그 상대방 잠수함의 그 어뢰 추출 문이 싹 열린다고. 저쪽에서 뭐 열리면 그 열리는 고유한 음파를 감지해서 제가 어뢰를 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게 발생이 되려면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리면 몰라요. 거기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너무 하나의 리스판스만 받고 살았다. 근데 이제 지사 준비하면서 그 이제 지사 오픈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건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런 다양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인생의 모토로 한번 삼아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리스판스 또 제 이름이 또 1호니까 리스판스 1호라는 리스판스 1호. 그 1호가 그 뜻이었어? 난 무슨 뭐 파란해골 13호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설명을 해드려야 또 이게 아침나니까요. 그 1호가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닉네임으로 좀 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상당히 그 리스판스라는 건 정말 깨달음을 좀 주는 것 같아. 저도 그죠? 어떤 고유한 주파수 건드려 봐야 된다는 거.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뭘부터 시도할 거예요? 일단은 뭐 홍보 쪽으로 뭐 가닥을 잡았으니까 블로그를 이제 제가 블로그가 뭔지도 몰랐어요.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살짝 건드렸는데 아주 그냥 응답이 세게 오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워 블로그 쪽으로도 좀 도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좀 특출나게 좀 만들어 볼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리스판스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좀 방법론적인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좀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요지는 그거예요. 제대로 건드려 세게 건드려야 된다. 이왕이면은 작게 건드리지 말고. 늘 느끼는 거지만 이로 씨는 만든 거가 돈용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1호 이것도 딴 사람도 금방 얘기 끝내는데 혼자 길게 얘기하는구만. 그게 문제인 거야. 나 항상 얘기해. 자꾸 건드려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그래도 일주일 만이니까 이제 각자의 지사장들 목소리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아까 그 주제가 소액 투자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어때요? 소액 투자라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소액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각자 가진 생각들이 어떤 사람은 몇 억도 소액으로 보고. 그렇죠. 최근에 왜 지금 그 부인하고 이렇게 자녀를 죽인 사람 집은 자기 본인 통장에도 한 2억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인 통장에 3억이 있었고. 저 IT 좀 했다는. 그 사람이 IT인가? 그 명문 사립대 나왔다 그러고 강남에. IT가 엄청 많네. 그래가지고 또 아파트는 12억 정도 되는데 대출은 6억인가 뭐 돼. 그래서 이제 팔면 또 5억 남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생활고에 죽을거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자기들의 어떤 삶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매 쪽에서 소액이 관심이 있는데, 자, 그럼 다양한 소액 투자, 경매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많죠. 뭐 네. 주식도 있고, 네. 요즘 뭐 주식 열풍이고, 그리고 네. 뭐 부동산 쪽은 이제 뭐 아파트, 뭐 분양권, 네. 이제 뭐 투자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공동 투자도 있고. 뭐 분양권 투자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뭐 세종에 있다 보니까 이거 네. 방송 타도 되나 모르겠네. 세금만 안 걸리면 네,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세종 쪽이 지금 아파트가 붐이에요, 붐이라서. 요즘 좀 많이 떨어졌죠? 요즘 또 떨어졌는데 네. 또 뭐 그 알짜배기 그런 지역에서 그 또 분양을 하게 되니까 물량 공급이 또 많이 한다고 나오던데, 너무 많이 요즘에. 그러니까 좀 인기 없는 지역 쪽에 저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좀 뭐 미분양도 나고 했었는데 네. 요 근래 또 뭐 2-2 생활권, 2-1 생활권이라고 정부 그 이제 그 상가 네. 밀집 지역에 있는 가까운 그런 단지 쪽에 이제 분양을. 아니 근데 세종시가 했어요. 그렇게 넓어요? 넓죠. 얼마나 넓어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금 그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2생활권, 3생활권, 뭐 4생활권, 6생활권까지. 그러니까 아니 뭐 일산처럼 넓냐고. 일산도 좀 적은 거 아닌가? 일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산권역이 파주까지 이렇게 크게 연결이 돼. 파주까지 가면 엄청 큰 거죠. 일산보다 클 겁니다. 아, 세종이? 네. 오, 일산보다 커요. 그리고 저 뭐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일산에도 호수공원 있죠. 네. 그 일산 호수공원보다도 더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세종시의 이제 아파트 프리미엄을 한참 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저한테도 제안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인가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1,000만 원씩만 투자하면은 몇 개월 지나서 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권리금만 받고 빠지는 거.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 한 10명 정도만 설득해서 각자 1,000만 원이니까 쉽잖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아니,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 왔었어. 제안이. 그랬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어떤 회사 환경도 그렇고 해서 깊이 파볼 생각을 안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청주지사장이 있었으면 그거 좀 보고 좀 해달라. 그러면 그때 그거를 검토 딱 해가지고 올려주면 되면은 뭐 우리끼리라도 들어갔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사가 많으면 그런 게 매력이야. 그래서 세종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약금 10%가 이제 계약금이니까 보통 한 2,500에서 3,000 정도면 33평짜리 아파트를 먼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살다 보니까 1순위가 되죠. 1순위가 세종시 거주자. 그렇죠. 세종시 거주자 당일 1순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매가 거기서는 허용됐었어요? 허용 1년 후에 이제 전매를 하면은 허용이 되니까. 1년 전에는 불법이죠. 그래도 1년 후에 전매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피를 받고 이제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소액 투자의 사례로 언급한 이유는 계약금인 2,500 정도 걸어놓고 단지 이제 1년 이후에 프리미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판매를 하나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그거는 실거주 목적으로도 잡고 갔는데 그거는 좀 실패를 봤고요. 지금 피가 전혀 안 붙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두 채를 분양받은 거예요? 한 채 분양받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제 와이프 명의로 한 채를 더 분양받았는데 같은 세대원이어도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왜요? 좀 그 중심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인데 그 외곽 지역이 그 단지가 뭐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상가, 뭐 근린생활 그런 게 다 이제 아파트까지 그런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나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 중심부보다 좀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심부보다 멀다 이거. 외곽 지역이. 그러면 중심부에는 투자 돈이 좀 달라요? 더 커요? 중심부는? 중심부는 더 크죠. 얼마나? 보통 평당 한 아니 아까 2,500 들고 계약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부는 얼마? 중심부는 한 3,500? 3,500. 돈 1,000만 원 차이인데.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청약이니까 청약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에 또 글로 들어갔으면 청약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게 경쟁률이 훨씬 세니까 경쟁률이 외곽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미분양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미분양된 데도 많죠. 미분양 많은데 뭐 나름대로 다 소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P로도 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환은 됐는데 아니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 대부분 세종시는 아파트가 이제 또 누군가는 추락한다 만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기적 추락은 당연히 해. 그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건설사들은 잘 된다고 하면은 집을 많이 때려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집을 짓는 속도보다 사람이 이주하는 속도가 느리면 당연히 그 단기간으로는 가격이 조정되고 빠지죠. 네, 하락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경매로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 그러면서 가격이 반등돼요. 그렇죠. 그게 인천에서 그랬어요. 엄청나게 공급하니까 막 2,000대 1,000원 얼마를 주웠다니까. 그러다가 원주인은 잃고 새 주인이 경매장이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격이 조정되면서 올라가요. 상승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세종시에 한번 올 거야. 지금 공급량이 좀 많긴 해요. 공급량이 좀 바다해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 그러니까 그게 막 폭락하고 뭐 그렇게 예측한 놈들은 집을 없어서 그런 거고, 요건 당연히 떨어졌다 다시, 그러니까 일종의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게 아주 그냥 뭐 폭락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많이 떨어지면 또 건설사가 미리 알아서 또 그렇죠. 안끝물에서 손을 접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례다 있다 이거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해본 적 있죠? 성남지사 주식도 해봤어요? 주식, 예, 네. 좀 됐는데요. 이게 한 1,500 정도 투자를 해봤었죠. 근데 그게 1,500 됐던 게 거의 한 5,000까지. 네. 500까지. 네. 깜짝 놀랐잖아. 쫙 빠졌다가 그때부터 그 데이 트레이딩을 했어요. 계속 보면서 하는 것들인데 쇼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800 정도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500까지 떨어졌다 다시 800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생활이 안 돼요. 얼마를 투자해요 하루에 시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일도 제대로 안 일이 되고. 안 되겠네.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까먹는 구조네. 그래서 반 정도 반띵하고 끝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시장에서 주고받는 이런 투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이걸 상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벤처는 그런 게 목적이죠. 네. 제가 이제 또 있는 데가 IT 쪽이잖아요. 네. 또 그것도 투자의 한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키워서 상장을 시키고 흔히 얘기하는 키워서 팔아먹는 거. 키웠어야 되잖아. 근데 키우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네.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그 정도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펀드는 안 해봤어요? 네, 펀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펀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손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손 안 댔어요. 옛날에는 직장인이 일직장인 1펀드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렇죠, 많죠. 엄청나게 했지. 그 미래에셋이 그 당시 기사 뜬 게 몇 조를 한 번에만 날렸어요. 근데도 나는 어디 가면 미래에셋이 뜬 거 보면 돈은 계속 들어오잖아. 그렇죠. 참 나는 그때 1펀드 한다고 막 TV니 뭐니 난리 칠 때 나는 그 당시 경매했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러지? 통장도 펀드 통장. 왜 저럴까? 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은행에서도 붐이었죠. 펀드. 걔네야 그거 해서 인사 고가에 반영하니까 자기가 자기 가족들한테도 팔고 그랬다고. 회사 다닐 때는 그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주거래 은행에서 펀드 또 하나씩 좀 터달라고. 그럼. 그런 부탁이 되게 많이 2-3년이었죠. 그런 거 많죠. 2-3년 만에 다 반띵 이렇게 되고. 아이고 그거 들었으면 망했지.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주식, 펀드 다 나왔네요. 근데 뭐 또 사례 있어요? 소액 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 중에 저한테 상의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려는지 모르겠지만 잘 벌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이나 펀드에 전혀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던 얘기도 있어요. 너는 시대에 뒤떨어져 나가니 나중에 돈을 못 벌 것이다라고 예언을 진짜로? 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다들 뭐 예전에 뭐 저런 거 있었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거기에 뭐 막 투자하고 막 펀드 투자하고 그랬다 까먹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막 일주일에 막 대폭 상승하고 그러면 요때 사야겠구나 해서 샀다가 자기가 사면 떨어져. 네. 근데 1억을 가지고서 자기는 투자를 하겠다 주식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려주지 그랬어. 나는 뭐 사라고. 비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술을 사 그러지. 그러면 더 좋았을 건데.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주변에 있으니까 계속 캔슬이 되잖아요. 스캔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뒤에 형 그거 뭐 1억 투자했던 거 뭐 수익 좀 났어요? 했더니 인상이 갑자기 변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7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3천만 원 날렸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70%가 날린 게 70%야. 7천이 하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상복구가 되는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원상복구 안 돼. 네. 안 돼. 그 자기 생각으로는 10년이래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왜 손해 왜 봤어 그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그러면 그래놓고선 저한테 시대가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술을 살게 그래야지. 그러면서 요즘 와서는 저한테 이제 항상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렇지.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70%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럼 그 나머지 3천 빼서 나한테 와라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는 한번 제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경매로 뭐 1, 2억 날리는 건 금방 회복해요. 그렇죠. 금방 회복해. 그래서 폭발성이 있는 건데 대신 문은 좁은데 일반인들은 항상 그 수박 거달기만 하고 똥을 친다는 거죠. 1년을 잘 못 버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경험을 했네요. 저도 이제 장사를 저는 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이제 28에 그 경매 투자 처음 하고 호주머니에 500이 딱 남았었는데 그 500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 박람회가 학동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동 쪽에 이제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그 쿠션하고 이런 머그잔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넣는 사진관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딱 보니까 이게 대세야. 느낌이 왔어. 그래서 얼마나 가맹비가 그랬더니 450이라고 그러더라고. 가맹비만? 가맹비가. 그러니까 입점비 그 컴퓨터 주고 뭐 이렇게 찍는 거 다 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그 자리는 얻어야 되고 상가는 알아서 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다니까. 장소는 없는데. 비싼 건 아니었잖아요. 450. 왜 이래? 전 재산이 500이니까. 그게 98년이야. 모험이야. 그러니까 나는 경매 이제 고시를 때려치고 난 직후니까. 그렇죠. 나름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죠. 500만 원 가지고 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벌 생각. 뭘 한 거지. 뭘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드리고 그 당시 신림구동에 고시촌에가 간판집이 이렇게 10평 있었어요. 한 15평 되나? 근데 마침 그 간판집 그 아저씨가 요쪽에 조각 삼각형 그가 있어요. 삼각형 상가야. 한 1.5평 정도. 상가 상김이 삼각형이라고요?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퉁이로 이렇게 쑥 돌아가면서 뒤로 가니까 모퉁이 쪽만 잘라서 전전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모퉁이 쪽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죠. 자리 좋은데. 자리는 좋은데 공간이 너무 좁지. 그렇죠. 근데 이 아이템하고 딱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이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물어봐서 그걸 계약을 했더니 깎아서. 그리고 그 기계를 넣고 내가 그래서 신림구동에서 첫 가게 이름이 행복추구권이에요. 근데 사진 스튜디오인데 행복추구권이라고 했지. 근데 협회장님은 그거 아이템을 딱 보는 순간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을 하셨나요? 100%. 그건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이런 머그잔하고 이런 데 넣는 걸 원하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이제 고시생이지만은 돈 냄새를 맡았지. 돈에 강하시고. 그럼 딱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씩 하루에 90만 원 100만 원씩 찍었어 그때. 매출요? 하루에. 왜냐면 그 당시 고시촌이잖아. 고시촌은 연말부터 막 사진 찍기 시작해 막 계속.
앞에는 일반 사진관에서는 네. 4장, 3장에 8,000원 하는데 여기 나는 7장, 8장에 5,000원 줘버렸거든. 야, 장사가 안 되지. 거기가 그렇죠. 인구가 얼만데. 그 앞집 사진관이 엄청 싫어했겠네요. 나중에 그 사진관 찾아온 사람이 우리 가게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가더라고. 진짜로. 영업방인데. 그래서 내가 가서 뒤집어 놨잖아. 일부러? 일부러지. 뒤집어 놨어. 야. 하여간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것도 장사인데 하여간 500으로 해서 저는 장사든 뭐든 손대서 흑자는 항상 봤어요. 네. 자, 우선은 우리 그 머리를 식히는 걸로는 오늘은 좀 잡담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다양한 소액 투자 사례, 네.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들에 비춰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지금은 그런 적은 돈을 투자해서도 금방 언급한 걸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안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경매에 있어서는 뭘 보고 소액 투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그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큰 돈 가지고 큰 돈 벌 수 있어요라는 것은 홍보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큰 돈 벌어요라고 얘기하면 홍보력은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경매 쪽도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성공하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죠. 예. 네. 그럼 뭘 보고 소액 투자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실제로 네. 경매 초년생 시절에 네. 겪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보유 금액 제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경매로. 그러다 생각한 끝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신용도밖에 없는데 신용으로 대출을 한번 받아서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도 수익이 난다면은 그것도 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다. 네,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그렇죠.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네.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작은 평수로 싼 거를 받아서 거기에 잔금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치렀죠. 그러니까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월세를 받아서 제하고도 저한테 뭐 한 2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매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조금 넘어서 매도했을 때는 저한테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죠. 근데 괜찮네요. 예, 뭐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첫 투자 물건으로서는 수익률이 엄청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괜찮죠. 그거는 물론 이제 첫 투자를 그렇게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할 정도는 되게 이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큰 돈 갖고도 작은 걸 못 하거든요. 겁먹어서. 예, 얘기해 보세요. 대단하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감탄만 하고 있지 말고 본인 얘기를. 저는 지금 이제 뭐 몇 억짜리 물건도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요번에 지역에 조그만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본래 시세가 한 1,5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 있는데 그게 이제 분식점을 하고 있어요. 분식점. 근데 그 분식점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모이는 지역에 있어요. 좋은 데인데? 신장로로 나오면서 근데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학교하고는. 근데 여튼 모이는 지역이고 신장로에 나와야 버스가 많고 근데 이제 요 앞에도 버스가 있긴 했는데 우리 이제 서울이나 이쪽에서 보면 그 마을 버스 정도. 근데 거기서 타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대략 보증금이 한 800 정도 하고 거기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요 정도. 세가 임차가 나오는. 좀 작긴 한데 근데 지금 최저가가 1,500이라고? 아니 그쪽 시세가 1,500에서 2,000 정도 하는데 최저가가 650. 요 정도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만 받아도 완전 빼는 거네요. 1,000만 원에 받았던 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량물건 검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야 볼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 뭐 저번 제 개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메리트가 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그 권리 분석을
권리 분석이라니 그 우량 물건 검색을 잘할 수 있는 능력만 제대로 키우고 또 부동산을 평가하는 눈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소액이라는 개념이 뭐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뭐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돈이 뭐 좀 넉넉하게 있으면은 더 우량 물건, 더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개념적인 거로 봤을 때 뭐 소액이란 게 좀 그렇게 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경매를 많이 안 해보면은 이제 1억을 들고서도 소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알아보면은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가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놓고 파리바게트는 좀 수익이 좀 떨어진대. 그러면 한 500 정도 지고 간대요. 근데 500 정도 벌기 위해서 한 3억 5천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작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 장사하려면 뚜레쥬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좀 저렴한 뚜레쥬는 그 원가가 편파방송인가요? 적대. 아니 우리 직원이 그 뭐죠? 그 체인점 사업에 있었다고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파리바게트가 원가가 50이 60이래. 오,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근데 뚜레쥬로는 좀 낮대. 그러니까 3억 5천 주고 500 벌 거면은 너무 적죠. 그런데 그렇죠. 500 벌어 가지고 하다가 정기적으로 중간에 이제 인테리어 한 번씩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는 게 사실 없는 거야 이게. 야, 근데 그 수익률로 본다면 500만 원 한 달에 거죠. 벌기라도 그게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 양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동이네. 이제 정년 퇴임하는 사람이나 명퇴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가 계약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렇죠. 안정적이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그래요. 그게 안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상가 분양 받고 체인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마음대로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파리바게트 하다가 힘들다고 접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3억 5천 치고는 좀 별거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소액 투자가 마음속에 얼마인지,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3천이라고 또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디든 카페든 광고하는 거 보면은 3천만 원 정도를 소액 투자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이 통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5천 안 들고 시작한 사람이 훨씬 많고 솔직히 교육생들 중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00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2,000 가지고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1,500, 2,000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돈 가지고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린 된다 그러지. 방금 되죠. 전에 그 얘기도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이용하는 게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이죠.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게 소액 투자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돈이 작기 때문에 의존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이 2억 있고 3억 있어도 대출은 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더 덩어리가 커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소액 투자에 대한 금액으로는 어떨까? 성남 어때요? 한 3천? 5천? 1,000? 2,000? 가장 작게 얼마까지 할 수 있어? 저는 가장 작게. 가장 작게요? 500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네. 아우 나랑 비슷하다. 여기는 또 청주는 100? 저는 1,000이죠. 1,000. 왜냐면 1,000만 원 가지고 PT 500 주고 그리고 500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살 건데?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500 그 교육비로 500 주고요. PT로. 그리고 교육 받으면서 아주 그냥 무진장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눈을 키워서 그 원금 다 회수하는 물건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회수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플랜은 되게 좋은데 내가 늘 말하잖아. 뭐를 원하시는 거고? 뭐 말하잖아 늘. 그 뭐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세차익 5천만 원 나오면서 매달 200씩 나오는 상가 없어 내가 물어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미션을 한번 어때요? 그 경험을 보면 저도 그래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때 한 250, 300 갖고 있을 때도 보증금만 있으면 잡아요. 그 다음에 대출 끼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남한테 빌려서 냈어요. 그런 건도 있어요.
그리고 빌린 거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전세 빼서 갚으면 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만.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낙찰을 받으면은 또 어떻게든 그걸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인들 통해서 돈도 빌리고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그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 스스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리 소액이라 해도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협회장님 말씀처럼 보증금만 들고 있다고 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원금을 갖고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투자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잡아놓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겠죠. 수익률이 나는 구조니까. 그렇지. 돈만 나오면은 남을 설득하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잡아놓고 달린다 이런 거 이게 진짜 중요해. 그렇죠. 치고 달리기 히트앤드런이죠. 대부분 야구에서 히트앤드런 작전 나오면은 대부분은 타격을 치고 타격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뛰거든. 그렇죠. 근데 히트앤드런 작전이 딱 뜨면은 걔는 스윙을 하잖아. 그렇죠. 그냥 볼이 와도 스윙을 해. 그래야지 그러면 시야가 뺏길 때 도루가 이루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빗 맞아도 그냥 뛰기만 시작하는. 자, 그러니까 야구에도 히트앤드런이 있듯이 어떤 투자에도 우선은 잡고 달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 처리는 알아서 하기. 요런 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조사하는 사람, 너무 신중한 사람 또 이걸 못하는 거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해수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전 해수하는 그런 물건들이 어때요? 제가 이제 검색해 볼 때는 되게 이제 그 회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그 유찰 회차가 많고 실제 봤을 때 물건들이 되게 그 낡았거나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량 물건 기준으로. 원주는 어때요? 그런 부분들 물건 조회를 해보면 제가 물건 검색하다 보면 그 원금이 100% 회수되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물건이 많으면 모두 다 뭐 돈 많이 벌었겠죠. 맞아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물건이 아예 없지도 않죠. 그런 물건을 보면 저는 잠이 안 오기 시작하죠. 그런 물건을 보면. 왜냐하면 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만들어서 해봤으니까 그러면 내 돈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더 쉽겠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뭐 교육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스피드 증강 훈련하고 이런 부분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런 물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물건이 눈에 들어오려면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보니까 뭐 무피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까 뭐 말이 무피 투자 클럽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어떤 카페 가 보면 그 소제목으로 무피 투자 방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무혈 입성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무피 투자라고 해서 좀 의아해했어요. 저게 뭔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 뜻이 뭐냐면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금액이 회수되는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금이 회수되는? 그렇죠. 원금이 자기 투자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뜻. 그 뜻을 무피 투자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누가 만들었을까? 돈 못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매 현업에 있는 나도 못 들었는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말들이 생긴 지는 한 2, 3년 정도 클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됐죠. 거기는 뭐 그런 용어들 많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어 같은 거. 뭐 위장임 차익, 뭐 무피 투자, 무혈 입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말들을 지어냈는지 저도 지금 궁금하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무피 투자 이런 거는 나도 어떤 이제 우리 교육생 중에 한 아가씨가 있는데 막 무피 막 하면서 나한테 익숙치 않은 용어들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렇죠. 또 정상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든 단어잖아 사실. 딱 들어서 그건가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뱉으면서 뭘 자꾸 물어봐. 근데 뭐냐고 이게 좀 짜증이 막 나더라고. 그게 뭐예요 무피 투자가? 그랬더니 다 회수되는 거래. 그러면은 그런
대부분 그래요. 저거 하는 경우도 회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어진 돈으로 맥스 효과를 내려면 가능하면 많이 회수되는 사례를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이름을 정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로 보지. 그렇죠. 그걸 이름을 정하는 걸 내가 딱 보고 그러면은 니들은 하수다 딱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이름을 정한다는 거는 하수란 얘기예요.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 뭔가. 근데 이제 꼬드기기는 좋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그냥 흔하게 지나가는 거지 이름을 붙여서 뭐 할 만한 어떤 소재는 아닌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진중하게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싼티난다고 할까? 그렇죠. 좀 싼티나지. 네, 그렇죠. 많이 나죠. 제가 많이 보면 나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면은 뭐 제목이 글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위장 임차인 색출기. 색출. 야, 그건 제목도 참 잘 붙였죠. 위장 임차인. 그래서 과연 정말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 위장인가? 그렇게 꼭 단정을 짓고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가야 하는 거. 그거 아닌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당연하지. 네, 근데 왜 거기다 위장을 붙였을까? 과연 위장?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어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장이라고 해서 뭘 위장했냐고 겨우 전입신고 그쵸? 들어갈 때 자기는 들어갈 때 전입신고 했을 뿐이야. 근데 남이 보고 나보고 위장이래. 아니 전입신고하고 난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위장 임차인 색출기. 이것도 참 되게 발상이 참 웃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읽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을 거의 위장 임차인으로 확정을 짓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투자하는 사람이 불측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위장 임차인, 가장 임차인 그러면은 이제 그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조건, 그렇죠. 즉 전입 신고는 빠른데 이 사람이 배당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우리한테 부담이니까. 그렇죠. 그럼 부담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닌 자를 골라내야 되는 거지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위장은 아닌 거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2년 후, 3년 후에 경매될 걸 알고 그렇죠.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것도 아닌데. 전쟁인가? 근데 그걸 위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거는 말을 잘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보면. 그게 사실을 왜곡하는 거잖아. 근데 경매에 있어서는 뭐 협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도의 길을 걷는다고 보는데 그런 신조어들을 막 갖다가 법에도 없는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익숙해진 사람이 이제 학원 갔다가 나한테도 오면 그렇죠. 좀 짠티나 보이고 이 사람 왠지 좀 천박한 느낌이 있어요. 좀 너무 수준이 낮다. 왜 그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지? 그렇죠. 뭐 이런 생각 하죠. 아니, 성남 지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뭐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뭐 탑카페 뭐 글을 보고서 뭐 이건 좀 이상하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 뭐 다른 건 제가 보기에는 방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 자기네들의 그냥 수준 낮은 이야기들. 우리가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원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 이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꾸며서 얘기하고 뭐 이런 사이트들 꽤 있다는 거죠. 그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을 끌고 모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좀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써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책임일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도 좀 신문 기사들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그런 기사 내용 그 제목 타이틀을 지고서 들어가 보면은 별 내용 아닌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죠.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렇죠. 그러네. 전쟁 용어. 근데 주식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지 않아? 주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그 돈 한 푼 없이 경매로 뭐라 해야 되나? 월세 50만 원 벌기. 수익 내기. 명도 스파이. 그러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빌려란 얘기밖에 없어. 빌려라. 대출 보증금도 빌리고 카드깡하고 전부 내 돈 안 들어가는 방법. 신용 대출 받고. 그게 내용이 이제 그렇게 꼬시면은 좀 약하고.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환상도 좀 있죠. 근데 그렇죠. 해보면 그런 물건들이 저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이제 3천만 원 프로젝트 우리 그 성남지사는
아파트 오피스텔이고 원주지사는 빌라 다세대. 네. 그다음에 그 청주지사장은 상가 형태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게요. 숙제네요? 네, 숙제죠. 제가 부담되는데. 제일 힘들어요. 제가 미션. 네. 아파트 오피스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최고 그러니까. 쉬워요. 아파트가 제일 만만하지. 바꿀까? 네. 이거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3천만 편하고. 원으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저거 얼마 시끄러워. 돈안 되는 거. 3천만 원으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한번 사보라는 거야. 가상해. 네. 네, 가상해. 그러니까 요런 정도 물건을 얼마 정도 낙찰 받으면 요런 시나리오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게 이걸 저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시세조사 훈련부터 해서. 시세조사는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외견상 예를 들면 1억 5천이 7천인데 요거를 한 1억에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을 얼마 끼면은 이게 이 정도의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임차 보증금 얼마만 회수해도 되겠구나. 이게 납부하게 그냥 잡아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3천 가지고 사실 서울에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도 외곽 경기도 닫기 전 단계, 그 다음에 또 대단지형이 아니고 오래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동 두 동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히잖아요. 숙제야. 그러니까 숙제지. 그게 아파트 오피스텔 그게 능력이죠, 능력. 우리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 지금 알겠습니다. 방송들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왜 볼펜을 세게 놓는 거야? 강원 쪽은 빌라하고 다세대입니다. 한번 직접들 해보세요. 저는 상가입니다. 네. 해서 한 3천만 원으로 한번 그러니까 뭐 엄청 연구할 필요는 없고 이게 뭐 어떤 경연대회 같으면 우리 소금쟁이 경연대회 오면 달러가 걸리지만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서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서울 어디서는 안 되는데 어디쯤 가니까 되더라. 뭐 이런 것도 그냥 궁금증 풀어주는 그쵸. 정도. 그리고 여기는 또 세종시 상가도 연금 나오고 대전이나 인근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고 골고루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청취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렇죠. 3천만 원으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막연하게.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건 다음 주 예고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금방 말씀드린 어떤 보증금이 거의 회수되는 투자가 우리한테는 사실 가장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작년에 있었던 우리 회사의 직원이 하나 투자한 사례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회수가 되면, 회수가 되면은, 실제 들어간 돈이 한 푼도 없고 1,000만 원이 꽁으로 생겨요. 그리고 월세가 이자를 제하고 한 9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좋다. 대박이죠. 상가예요. 상가. 그리고 그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 계약이 안 됐지만 뭐 계약 되겠죠. 그렇죠. 그 일대 상가에서는 공실이 거의 없고 지금 요것만 거의 공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월 200 월수 찍는 것은 큰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 뭐 2, 300이 목표가 되는 것은 좀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돈을 그렇게 벌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벌 거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건들은 사실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만 만나도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보증금으로 거의 회수되는 건 최근에 우리 그 PT들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회수되고 그렇죠. 들어간 돈이 없어.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게 좀 눈에 이렇게 띄긴 띄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찾으려면 또 안 보이지. 그렇죠. 그죠? 산삼시장 가면 산삼 되게 많은데 산에 가서 산삼 캘려면 힘들어.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런 물건들이 보면은 공실로 몇 개월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면 부자 마인드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하시는 분들 보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내가 수익률을 바라보고 했으면 공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안도 했을 것이고 그게 아마 부자 마인드가 성립이 돼서 그런 건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익률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공실이 사실은 상당히 공포인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공포로 삼은 적은 없어요. 예. 그냥 나가면 나가겠지. 안 나가면 안 나가겠지.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죠. 그렇죠. 내가 할 바는 다 해놓고 나머지 기다려야지. 네. 천하 없어도 기다리는 거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요즘에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은 거의 다 어떤 보이지 않는 공식, 자기가 가장 안 됐을 때 비관적인 걸 상정해놓고 물건을 고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좋은 물건을 못 잡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좋은 거를 잡아놓고서도 한 몇 개월 공실 딱 되면 얼굴이 흑빛이 돼. 조바심 나기 시작하고. 그 환장하더만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기 물건 검색할 때부터 이제 그 임차인이 있는 거라든지 그 사람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공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가져가고 있는 PT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의한 그 내공 수련 훈련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공이 쌓여서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이 발생을 안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발생을 하더라도 이러한 내 마음을 치유를 하면서 오랫동안 내가 경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쌓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빈 상간을 입찰을 안 보려고 그러고 세입자가 있으면 보려고 한다. 아까 그렇죠. 그 말이야 지금. 맞아요. 그럼 내가 그랬어. 세입자가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통상 우리는 들어있는 세입자도 내보내고 재계약을 만드는데 그렇죠. 이미 나가 있고 비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차피 내보낼 거. 어차피 내보낼 건데 근데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차 있으면 더 안심하더라고. 네. 비어 있으면 심리적인 건가?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놈도 내보낼 거면서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내보내려면 이사비 줘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싫어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PT 교육 시키다 보면 그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 네. 그랬을 때 보면 저희가 뭐 자기소개서도 받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 파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자기가 고를 수 있게 핸들링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그렇죠. 의무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네. 뭐 질문이 그거였죠? 그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 하고 싶은 말.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제대로 다 했다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게 내가 정말 제대로 노력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더 노력을 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마인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대로 그 소액 투자라는 것은 기본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 어떤 정리를 해보면요. 소액 투자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지 해보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소액 투자로 다양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사례, 어떤 분양권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소액 투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를 소액 투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가장 저한테도 저도 제가 경험해 본 얘기로는 가장 적게라고 본다면은 뭐 250, 300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로 보증금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걸어놓고 누구를 잡아서 EV이자를 주고 이렇게 잔금 치르고 세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그러면 작은 건을 투자를 했을 때는 또 보면 500. 그 부여의 땅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650 들어갔다가
대출로 550을 뽑아가지고 100만 원만 투자된 상태에서 1년 반 만에 2천만 원을 팔았어요. 토지였어요. 그것도 네. 부여에. 그러니까 토지도 그렇게 수익이 그럼요. 단기간에 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지방에 땅 사러 딱 가보면 네. 네. 황량해 어디를 찜해서 사야 될지 몰라. 그렇죠. 토지는 그렇죠. 옛날 공주 연기 뭐 행정수도 얘기 나올 때 나는 부여를 그렇죠. 내려갔는데 그래 부여쯤이면은 이제 핵폭탄이 그렇게 큰 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의 핵폭탄인데. 있겠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탁 떨어지면 그 자리만 구멍 난 게 아닐 거고 옆으로 확 밀려갈 건데 그럼 공주 옆에가 바로 부여인데 그렇죠. 그럼 부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부여를 갔어. 세상에 어디에서 어디를 사야지 그 영향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진짜 몰라. 네. 그렇다고 부여 어떤 군청 인근을 살까 하다 보면 비싸단 말이야. 내 돈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때 나라종금에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가 잡종지예요. 네. 그래서 세면이 발라져 있어. 주택가 안에 있어. 왜냐면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었으니까 세면을 발랐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시골 땅을 살 때는 제일 먼저 대지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취락지구 내에 사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그 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는 전답도 사고 임야도 사죠. 저도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작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안정된 대지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네, 그 취락지구 촌동네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매물 이렇게 뒤져보다가 시골에 있는 토지들 막 있으면은 가능하면 대지인데 그 동네 사람이 살만한 대지인가를 봐야 돼. 어차피 외지인이 들어오면 살겠지만 동네 사람이 살만한 정도는 외지인도 산다고. 그죠? 그렇죠. 그런 형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푼돈으로 있는 거는 실제로 저도 검색을 할 때요. 예. 검색 기준을 보면은 1,000만 원 이하. 네. 이렇게 정한 적도 있어요. 아예 검색 기준을 처음부터. 일부러 소액 투자 일부러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이 이제 한 몇 푼 딱 벌리잖아. 그럼 뭐 해볼까? 그럼 어차피 위에 거 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 1,000만 원 이하짜리 쫙 뒤지는 거야 전국을. 하나 나와. 그거 사. 돈 벌. 그게 지금 약수빌라고 책에다 쓴 거 있죠. 예. 그것도 호주머니에 얼마 딱 생겼을 때였어. 그때 한 1,000만 원인가 나름 생겼을 때인데 점심 저기 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뭐 있을까? 막 뒤져봤지. 밑바닥 탁 뒤지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덤비는 거야. 사람이 2,000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걸 3,110인가 산 거죠. 그거를 전세를 6,000을 들였으니까 엄청 회수됐지.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런 걸 무피 투자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살림이 생겨.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집 한 채 값이 또 생겨. 저희 보면 수익률이 몇 프로죠? 엄청나지. 상담하다 보면 청취자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각 지사장들이나 협회장님은 엄청난 물건에만 투자를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큰 규모만 하는 그렇죠. 걸로. 근데 저희는 돈이 생기는 족족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소액이 생길 때는 소액 투자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한 몇억 개에서 몇십억짜리만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오늘 풀렸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통장에 현금이 많이 안 쌓였던 근본 원인은 생길 때마다 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아까 말한 그 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개봉동 거 살 때도 2억 6천인데 2억 8천 썼어요. 그것도 되게 복잡했어. 근데 그거가 지금 거기에서 대출만 3억이니까 원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12억까지 갔었어. 지금은 이제 한 8억 5천에 내놨지만은 그런 건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는 대출을 빼면은 내 돈 한 3천 4천밖에 안 들어갔었어. 그렇죠. 왜냐면 각 층마다 세 다 뽑으니까. 그러니까 3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주 우리 주제에서 나올 때 3천 가지고 뭐 1억 이하만 고르지 마시고 더 높은 정말 맥스 예를 들면 3억에 낙찰 받았는데 보증금이 8천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3천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80% 대출 끼면은 7천 들어간다고요. 3억 써도. 그렇죠. 근데 보증금이 8천인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오라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선보여주면 이제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3천 가지고 이런 것도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언급들이 있었지만요. 그 결국은 정답은 내 돈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얼마까지가 도대체 소액이냐? 소액 투자 도대체 얼마냐 하는 거는 저나 이렇게 우리 지사장들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네. 내 돈이 없어도 된다. 경매쟁이는 항상 통장이 가난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거를 빌려라. 그리고 배짱이 있어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남의 거를 빌리고 이자는 좀 세게 좀 주고. 그렇죠. 네. 이자는 푼돈이죠. 네. 대신 그만큼 그 계산이 공식대로 나올 만한 그렇죠. 우량한 물건을 고를 네.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실력을 어디서 키워야 되죠? 실력? 청주지사에서 키워라. 잘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조로 드리지만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돈이 꼬셔지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상시에 정말 재수없게 살거나 평상시에 친구하고 약속을 자꾸 깼던 사람이 네. 남한테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소액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소액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격이 좋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인관계도 좋다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돈을 조금 들고 있다. 내가 1, 2천 들고 있다. 이거 작은 돈 절대 아니고요. 심지어는 보증금만 들고 있어서도 돈을 벌기도 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정말로 그 돈이 안 들어가고 회수되는 물건은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보면은 우선되는 것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 실력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씩 짧게만 하시죠. 네. 청주 길게 하지 말고. 네. 자, 성남부터. 네, 다음 주 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제일 어려운 파트, 이게 돈이 가장 안 되는 파트죠, 사실은. 네. 아파트 오피스텔인데요. 이 부분 제가 잘 풀이를 해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성남지사 응원하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지사장 신토입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그리고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3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빌라 다세대입니다. 빌라 다세대. 네, 예. 그리고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소스 주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네. 예. 그런 것도 있네요. 여러 의견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에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그 배짱은 그냥 무대뽀인 배짱이 아니고 계산이 있어야죠. 그렇죠. 경매 교육으로 인해서 자기가 경매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나오는 게 배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소액이라고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원주지사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말씀을 그냥 앞에서 다 잘하셔가지고 저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오늘 주제를 딱 들어보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소액이 얼마가 소액이라는 그런 그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배짱만 있으면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딱 보는 순간부터 맞아요.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이 또 유출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이렇게 결정 잘 하시고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네. 홍보. 홍보. 정신을 좀 챙겨. 말하다 보면 이렇게 뭐 까먹지. 말이 길어지면 원래 항상 네. 이렇게 서론을 읽죠. 제가 맞죠. 그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저는 상가 쪽에 이제 뭐 잘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시간으로 다음 주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뻥튀기를 아시죠? 그 손바닥보다 한 2배 합쳐놓은 뻥튀기가 있는데 그 뻥튀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동전 500원짜리만한 어떤 구멍이 있어요. 바닥에 펼쳐요. 네. 거기에 수저로 쌀을 갖다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10알 좀 넘어.
근데 그게 있다가 펑 터지면서 나오는데 동시에 이렇게 넓적한 거 있잖아요. 완전 접시만한 뻥튀기가 탁 튀어나와요. 아, 그게 9알. 그러니까 열알 이짝 저짝이야. 네, 제가 보니까 9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뻥튀기도 그렇게 넓은 것도, 그러니까 쌀을 예를 들면은 열알을 씹어 먹는다 그러면은 배고프죠. 그렇죠. 하지만 뻥튀기로 화해서 그걸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튀기는 작업,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 작업이 경매죠. 그래서 작은 돈이라고 무시 이렇게 하지 말고, 또는 이제 자포자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경매를 배우셔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경지의 세계를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